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늘 하루는 더욱더 기대감을 만드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한 달 만에 2,400포인트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찾으면서 이번 한 주는 아주 수월하게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식도 매매에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인생이 타이밍이 있듯이 이 매매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타이밍에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목요일이라서 홈스쿨링이라는 특별한 강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또 어떤 것들일까요?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주토피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2,409.16포인트의 거래 마치면서 2,400포인트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0.93% 강한 흐름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나타났고요. 0.56% 상승하면서 795.15포인트에 거래 마쳤죠. 자, 이번 주에 들어서 오늘 홍주원 전문가님이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대한민국에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또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이죠. 또 실전 투자 대회 연속 3회 우승까지 이게 진짜 실력이라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좀 상승하는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토피아의 종목들도 더욱더 상승세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우린 BTS가 지금 107% 기록하고 있고요. 진매트리스가 82%, S전지주가 65%, 오상자일 49%, 나머지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정말 주토피아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인데 여러분들 노란톡방 안에 들어와 계시면 누구나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내 종목이 안전한 종목인지 그리고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줄 종목들은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저희 주토피아 시크릿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홈스쿨링에서 공개되는 종목까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홈스쿨링 주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인데요. 자, 코로나19가 이제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다시 2, 3주 전부터 다시 한번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에도 코로나19 테마들이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미 저희가 수익도 여러 번 챙겨드렸습니다.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 또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아주고 있는 요즘인데요. 초창기와 비교해서 지금 시점에서 달라진 내용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이 타이밍에 공략해 봐야 되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 주토피아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드리는 자료 2가지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포트에 꼭 담아가야 할 코로나19 관련 로드맵인데요. 오늘 홈스쿨링을 통해서 자세한 테마 분석 들어보신 후에 이 종목 정리 로드맵으로 확인해 보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어서 간편하실 것 같고요. 또 홍주원 전문가님의 관심도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멘텀 지표의 개념과 활용이라는 주식 기초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상승할 종목의 차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이 자료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2가지 자료와 함께 오늘 주토피아에서 홈스쿨링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공략해볼 만한 종목까지 꼭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식의 유토피아로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실시간 유튜브 방송 참여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그래도 수월하게 좀 올라간 듯한 느낌이죠. 그래도 아마 시장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전문가님, 홍주원 전문가부터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인데요. 목요일도 빨간불을 시장에 켜주면서 아주 기분 좋은 상승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죠. 오늘 시장에서 무엇을 체크해봐야 될지 주토피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장이어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미 시장에 큰 폭락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미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마음 편한 매매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주토피아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 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테마 분석이나 종목에 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장전, 장중, 장후에도 여러 가지 관심주와 또 테마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들을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밤방송 이 시간만 주목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실시간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면 주토피아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전략들 많이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장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안정적인 상승을 보인 가운데 달랐던 점이 좀 수급이 달랐던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 좀 강하게 들어와 줬는데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줬거든요. 양시장의 수급 주체가 좀 달랐던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외국인이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에 집중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시총 상위주들에게 좀 수급이 쏠렸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코스피가 0.93% 정도 상승 마감을 해줬죠. 그 이유가 이제 외국인이 시총 상위에서 제조, 전기 그리고 전자업종에서 매수를 강력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제 외국인의 매매 좀 동향을 보자면요. 오늘 그 코스피 시장에서요. 지금 인버스를 좀 팔았고요. 오히려 매도를 네. 했고 그리고 오랜만에 또 삼성전자에 1,0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좀 맞아요. 보이기도 했습니다. 1,700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리고 LG화학이라든가 SK하이닉스, KT, 삼성전기 등 제조, 전기, 전자업종에 매수세가 좀 쏠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갭 상승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는데 맞아요. 음봉으로 이제 마감을 했었죠.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정을 보이기보다는 어제의 조금 불안한 모습을 다시 상회시키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상승에서는 시총 상위주들 10개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나머지 9종목이 다 상승을 해줬다는 게 네. 특이점인데 시총 상위주들이 드디어 좀 힘을 내주는 건가 싶은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요. 어제보다는 오늘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이 좀 줄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충분히 가해질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기관과 개인이 좀 매수를 해줬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 마리아나 테마라든가 이런 테마들 좀 올라오기 시작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지금 아래 하단에서 올라온 거를 보시면요. 더 많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그래가지고 오히려 힘만 그냥 순수하게 올라온 힘만 두고 보면은 코스피 시장이 월등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거든요. 코스닥이. 그렇죠. 네, 코스닥이. 네, 코스닥이. 코스닥이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 전일에도 그리고 어제에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에 따라서 오늘 반도체 중소형주도 코스닥에서 굉장히 큰 움직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육성 산업에 이제 반도체 산업의 이제 육성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내주면서 코스피 시장이 오늘 조정을 안 보이고 오히려 0.56% 정도 상승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우려감이 동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이 네네. 괜히 좀 찝찝합니다. 그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점을 좀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는 코로나19 테마가 안 움직였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도 움직였잖아요. 네, 재택근무 관련주들 어. 많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요, 확진자 증가에 정부가 이제 원격 수업이라든가 재택근무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재택근무 관련주들 그리고 원격 진료 관련주들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재택근무나 이제 원격 진료가 가능하고 그리고 원격 수업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방침이라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네.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을 좀 많이 켜줬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나 시장에서 코로나19를 악재로 해석하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의 순환매를 불러 일으키는 오히려 그러한 좀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리아나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양시장 모두 마리아나 관련주들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마리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연방 정부에서 의료용 마리아나를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시키겠다, 합법화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네. 뭐 이러한 이슈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뭐 미국 연방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캐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서방 국가들에서도 마리아나를 좀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리아나 업종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네네. 네. 자, 이렇게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총 상위주들이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랜만에 또 재택근무 테마나 그다음에 마리화나 테마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저희가 또 시장의 방향을 짚어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 모두 노란톡방 안에서 내용 가능하니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과 내용들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타이밍에서 어떤 종목이나 테마를 공략해야 되는지 저희가 아주 주토피아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하나만 조금 질문을 더 드려봐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한 9시 경에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0.5%로 지금 인상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1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이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미국의 이런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이상을 좀 따라간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좀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에서 지금 11년 만에 네. 이 금리 인상,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키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그동안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안 시켰던 이유를 먼저 되돌아보면 답이 네네네. 나오겠죠. 그동안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안 시켰던 이유는 미국의 기조를 따라가기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 이후에 무려 13년 동안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양적 완화를 13년 동안 진행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13년 동안에는 기준금리가 동결 내지 오르더라도 굉장히 소폭 올랐다는 거겠죠. 네. 그죠? 그러면 유로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당연히 미국의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로존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국에 대한 뭐 수입 의존도도 크지만 수입 수출 의존도까지 같이 강한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수출도 강하지만 사실 중국의 환율에 따라서 유럽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중국은 보통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소재 부품 부품 재료 장비. 강국이잖아요. 네네네. 소부장 강국이거든요. 소부장 강국일수록 당연히 자기 나라의 환율 이득이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금리에 있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중국 지금도 보세요. 중국도 기준금리 동결시켰어요. 맞아요. 자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시기를 노리는 게 아닐까. 예,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킬 때 위안화 절하를 시키기 위한 그럴 수 있겠네요. 수단으로 네.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이 13년 동안 양적 완화를 해오면서 그 기조를 같이 함께 따라가다가 미국이 지금 전례 없는 빅스텝을 단행하고 있단 말이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즉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키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요. 그러니까 이례가 없는 상황인데 유럽에서도 사실은 지금 뒷북이라는 거예요. 지금 결코 빠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작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켰어야 됐는데
계속 눈치를 보다가 이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요. 네. 지금 만약에 기준금리를 올렸으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2, 3개월 내에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소비자 물가 지표가 8% 이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대략적으로 지금 소비자 지표가 제가 아까 확인하기로는 8.6% 정도 올랐다라고 해요. 오, 유로존에서. 네. 그 8.6%는 굉장히 큰 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사실상 금리를 안 올리고서는 잡을 그렇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지만 이 물가를 잡을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유럽이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네. 유럽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잘 사는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많이 있는 국가입니다. 많이 있는 게 네, 유로존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실질적으로는 중국이나 뭐 우리 대한민국이나 한 일본이나 혹은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보다도 물가 타격이 굉장히 큰 그 국가들이 많이 있는 곳이 그렇겠네요. 바로 유로존이라는 네, 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유럽 중앙은행에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당연히 금리 인상밖에 그러네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만약에 만약이 아니죠. 기정사실화가 됐죠.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2, 3개월 내지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시작인 거지.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질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네. 그 이야기는 즉슨 우리나라 또한 금리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보다도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거죠. 유로존에서 금리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국이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이다, 뭐 울트라 스텝이다 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금리 인상에 있어서 좀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그동안은 네. 소극적이었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바로 일본, 중국, 유럽.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단체에서 네. 즉 국가에서 네. 중국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안 하고 동결을 그렇죠.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로 갔고요. 그리고 유로존에서도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동결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강한 미국도 강하겠지만 중국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국가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의 분위기를 가지고 왔다면은 네. 지금부터는 사뭇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드디어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나왔고 그리고 아마 요번에 중국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했는데 다음 분기에는 동결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음 분기에는 어쩔 수 없이 올려야 기준금리를 되는군요. 올려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기준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뭐죠? 상해 지역에서 그 일부 주민들이라고 하죠. 네. 상해 지역 주민들이 일부가 아니죠. 대다수의 주민들이 네. 주담대 대출 상환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다 네, 보니까 네, 네. 단체적으로 거의 뭐 다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려버리면은 사실 그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지금 연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DJ로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네, 상황인데 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제로 코로나를 외쳤던 거고 그래서 그동안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사태를 또 막기 위해서. 근데 요번에 기준금리를 그러한 이유로 동결을 또 한번 시켰어요. 네. 그 다음번에도 시킬 수 있을까 과연? 저는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지금 네. 여기까지 숨이 차 있을 텐데 그럼 만약에 다음번에 중국에서 기준금리를 조금이나마 소폭이나마 올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금리가 굉장히 가팔라질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짧게 좀 압축적으로 들어봤는데요. 세계 경제는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도 계속해서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행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이럴 때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못다한 이야기 또 추가적인 궁금증들 모두 다 공유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종목 리뷰를 또 해봐야 되는데 저희 주토피아의 또 새로운 전문가님이 어제 출연을 하셨잖아요. 우리 첫 방송 출연 때 굉장히 좀 긴장을 하신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정말 주식에서만큼은 시장을 구석구석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종목을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톰과 제리의 제리 같은 제리 전문가님이 정말 구석구석 면밀히 살피셔서 어제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을 OTT 후발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8%의 수익을 챙겨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고마워하시고 노란톡방 안에서도 좀 지금 제리 전문가님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원미디어를 보니까 8% 이상의 수익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지금 저점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한 것 같은데 홍주원 전문가님이 대신 이 제리 전문가님의 종목인 대원미디어 어떻게 보시는지 리뷰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OTT, 우투더 영투더 우. 네. 네. 우투더 영투더 우. 네, 우투더 영투더 우영우의 네. 이제 지금 붐이 같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네. OTT 테마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데 우영우 또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영우요? 그렇죠. 네. 우영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네. 인기몰이를 하면 할수록 지금 OTT 테마가 계속 들썩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우영우 테마 같아요. 사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뭐 부동의 1위를 차지를 하고 네.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누적 시청자 수가 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뭐 자세히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계속 늘고 있대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대원미디어가 같이 좀 이렇게 움직여 줬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리 전문가가 어제 나와가지고 어제 나와서 이 공략주로 드렸던 거죠. 네. 그 이제 대원미디어가 오늘 시초가 진입을 해서 대략적으로 오늘 하루 만에 8.5%까지 좀 상승을 해줬고요.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이전 거래량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마우스가 이게 살짝. 지금 이제 거래량도 이전 거래량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도 개선이 되면서 차트 자체가 우상향으로 완전히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눌림이 굉장히 심한 거를 우리가 확인할 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주봉 차트인데 2021년도죠.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5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대략적으로 다시 14,000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눌림폭이 깊어도 너무 깊죠. 네. 그리고 현재는 다시 아래에서 추세 변곡을 좀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들고 간다고 한다면은 대원미디어는 조금 더 기대감이 올라올수록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냥 여유 있게 네. 보면은 더 좋은 종목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아니, 우리 주토피아의 홍주원 전문가님뿐만 아니라 홍주원 전문가님이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까지 지금 제리 전문가님까지 굉장히 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전략들을 아주 꼼꼼하게 짚어준 거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또 좋은 스승에게서 좋은 제자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앞으로 제리 전문가님과 다른 전문가님들의 활동도 계속해서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원미디어 리뷰까지 해봤고요. 오늘 홈스쿨링 또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매주 목요일에 이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테마 분석을 하고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코로나19 테마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꼭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홈스쿨링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돌고 돌아온 홈스쿨링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이면은 주토피아에서
집에서 하는 홈스쿨링, 홍주원이 해주는 홈스쿨링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코너가 이거 지금 굉장합니다. 지금 인기가. 예, 뭐 조회수가 뭐 폭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 홈스쿨링을 사랑해 주시고 계신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면은 이 홈스쿨링 코너를 보시면은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니까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홈스쿨링 강의 주제는요. 바로 코로나19 테마입니다. 다시 돌고 돌고 돌아서 돌아온 코로나19 테마. 줄이니도 공략 가능한 1% 비밀 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돌고 있는데 코로나19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종목이 딱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바로 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시젠,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주로 과거에 대통령께서 직접, 전 대통령께서 직접 또 이 방문을 해주셨던 또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자, 코로나19 진단 키트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시젠인데 이 시젠이 과거에 얼마나 올랐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저점 대비해가지고 약 1690%. 여러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또 다시 이런 상승률을 반복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홈스쿨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제가 이 시젠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더 괜찮게 공략할 수 있는, 시즌은 지금 이제 한물 갔잖아요. 그죠? 한물 갔어요. 이제 폐위됐단 말이에요. 왕에서 내려왔어요. 폐위됐어 지금. 저 유배가 있거든요. 저기 어디 제주도 이런 데 유배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새로운 왕위에 오를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시즌의 뒤를 이을, 시즌처럼 1600% 안 가도 돼요. 그 절반만 가도 됩니다. 절반만 가도 되는데 그 뒤를 이을 종목 관심 후보 3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자, 종목명은 가려져 있어요. 종목명 가려져 있고요.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차트만. 자, 이제 진단 키트주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좀 식상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진단 키트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코로나19 후발주. 제가 또 누굽니까? 코로나19 관련돼서는 아주 선침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특히 진매트리스라든가 뭐 오상자이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가 재유행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이 경제방송 전체 경제방송사에서 누가 제일 먼저 선침했어요? 바로 저 홍주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코로나19 전문가라고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아직까지도 지금 이 후발주를 공략하지 못하고 진매트리스 올라갈 때 구경만 하고 오상자이엘 올라갈 때 구경만 하셨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후발주 다시 올라갈 종목 3종목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차트만 보셔요. 차트만. 자, 이 1번 차트를 보시면요. 여러분, 단기적으로 6월에 굉장한 큰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을 보면요.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코로나가 재유행했을 때부터 지금 수급이 조금씩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구간이냐? 바로 바운스. 자,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게 추세 변곡, 상승 변곡 시점에 있는데, 보통 이런 차트에서 상승 변곡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올라가나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이런 차트 많이 보셨죠? 지금 그런 차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2번 차트는요. 다소 1번 차트보다는 좀 천천히 내려왔던 종목입니다. 계단식으로 좀 내려왔고요. 자, 이 지금 2번 차트는 또 1번 차트랑 다르게요. 내려올 때도 이 피레칭 같이 이렇게 한번 장대 양봉이 한 번씩 나와줬던 이력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수급이 동반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급등이 나올 만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재료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시장에서 가끔씩이나마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버린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을 때 우리가 딱 포인트를 짚어봐야 돼요. 저점이 잡혔냐? 저점이 완벽하게 잡혔죠. 자,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다 내려가고 다중바닥을 형성했습니다. 이 바닥이 깨지지 않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마치 심장 소리처럼 이렇게 바운스를 그려내면서도 저점은 깨지 않고 지금 바닥을 완벽하게 지금 다졌죠. 자, 그러면 지금 사면 뭐예요? 지금 사면 바닥이라는 거죠. 지금 사면. 여러분들 바닥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아주 많겠죠. 바로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관심주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1번 차트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지금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6월 한 달 동안 굉장한 폭락을 가지고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1번 차트랑 굉장히 비슷한데 다만 다른 게 무엇이냐? 자, 이 종목은요. 현재 정말로 빠르게 고점 돌파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고점 돌파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빠르게 갈고리 형태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동평균선이요? 단기 이평이요. 자, 보통 단기 이평이 움직인다 했을 때는 어떠한 호재가 있을까요? 바로 수급에 대한 호재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지금 종목이에요. 왜 그럴까요? 재료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왜요?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종목 다 정말 괜찮은데 다만 아쉽게도요. 이 세 종목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지금 카메라 열고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 앞을 켜시고 QR코드 찍고 노란톡 메신저를 입장을 해주셔요. 그런 다음에 뭘 하냐?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종목을 숫자를 눌러주세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대화창에. 자, 그러면은 제가 가장 많이 나온 종목 딱 하나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이 세 종목 중에 딱 하나만. 자,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입장을 해주시는 분들께 또 다른 거 하나를 더 선물로 드려요. 어떤 거를 선물로 드리냐? 바로 코로나19 총망라, 한마디로 전체 정리한 표를 드려요. 로드맵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요. 코로나19 관련주가 모두가 있습니다. 어떤 관련주들이 있냐? 마스크라든가 손 소독제 관련주 있고요. 그리고 콜드체인 관련주 있고요. 그리고 백신 치료제 관련주 있고요. 온라인 교육 관련주 있고요. 진단키트 그리고 재택근무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있고요. 너무나도 많은 관련주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모르시죠?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이 로드맵을 받으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관련주를 그냥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 자체가 안 되겠죠? 꼭 필요한 투자 지표입니다.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이 로드맵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 홈스쿨링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차트를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종목을 고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지금 어떤 종목들을 선별을 하셨을지 노란톡방 안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 방송 보시면서 노란톡 안 들어오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저렇게 지금 숫자를 남겨주고 계세요. 1번이 마음에 드는지 2번이 마음에 드는지 3번이 마음에 드는지 여러분들은 골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나가고 있죠. 1번 차트는 과대 낙폭 이후에 급등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2번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한 종목. 3번 차트도 1번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전고점 돌파를 기다리고 있는 전고점 돌파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종목에 대한 의견도 남겨주시고요. 또 로드맵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19 테마 안에 정말 많은 테마가 또 존재합니다. 마스크부터 뭐 치료제, 백신까지 너무나도 많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시고 한눈에 보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정리를 이미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고 편안하게 주식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자료와 함께 차트, 종목까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홈스쿨링으로 코로나19 테마는 아주 분석을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계속해서 이 홈스쿨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왜 다시 부각될까요, 여러분? 왜 다시 부각이 될까?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그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종이 출현을 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미크론에서 한 번 더 변이한 변이종이 출현을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자, 바로 BA 2.75라고 합니다. BA 2.75. 일명 켄타우로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반인반마가 있죠. 반인반마. 반인반마가 뭐예요? 반인반마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말인.
그런 신화 속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반인반마 이 신화 속의 인물이죠. 자, 이 말 그대로 변종이라는 거예요. 변종. 그래서 여기다 켄타우로스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지난 5월 26일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첫 보고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점유율일까? 이 점유율은 한마디로 확산세가 감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이 됐냐? 바로 최근 3개월간 인도 내에 켄타로스의 확산 속도는 BA5, BA5는 뭐냐면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세종을 뜻합니다. 이 BA5 기존의 오미크론 우세종 대비해서 3.24배속, 그러니까 3배속이 넘는 속도로 전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뭐예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오미크론 우세종보다도 BA5보다도 굉장히 전염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도 확산세 때문에 지금 뭐 몸서리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우세종보다 강한 감염력을 갖고 있는 BA 2.75, 즉 켄타우로스가 지금 어떤 사태를 가지고 왔냐?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환자 한 명이 주변 사람을 몇 명 감염을 시키느냐. 이해되시겠어요? 감염 재생산 지수는 본인이, 내가, 여러분들이, 개인이, 단 1인이 나로 인해서 몇 명을 감염시키냐. 이걸 보고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감염 재생산 지수를 확인을 해봤을 때 6월 4주 차에는요 0.91이었어요. 한 명이면은 한 명, 그 정도. 그리고 5주 차에도 자 1.5예요. 그러니까 조금 높아졌지만 그래도 한 명이 한 명. 자, 그런데 7월 1주차 되니까 갑자기 1.4로 가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명 반 정도를 감염시킨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7월 2주차 지금 현재는 1.58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대로 간다면은 7월 말일쯤에는 2배, 즉 재생산 지수가 한 명으로 인해서 2명이 전염이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한 명이 2명을 감염시키고 2명이 4명을 감염시키고 4명이 8명을 감염시키잖아요. 배의 배수라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죠. 자, 그러면 8월 중순경 1일 확진자 수가 최대 28만 명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수치대로라면은. 자, 그럼 이미 감염되었던 사람들조차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 더 늘어갈 것이라는데 이 켄타우로스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이미 감염되었던 사람들, 즉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전염이 되는 돌파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돌파력. 한마디로 이 바이러스가 면역을 돌파를 시키는 돌파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럼 이거는 코로나 재유행이 거의 확정시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만 치명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뭔가 보고가 된 건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치명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것도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코로나19 테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코로나 테마 19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했었냐? 제가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6월 4주차 그리고 현재 재감염자 수가 첫 보고가 언제 나왔다 그랬어요? 5월 26일 날 나왔다 그랬어요. 그 어디서요? 인도에서요.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5월 26일 날 인도에서 첫 보고입니다. 5월 26일 날 첫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월이 돼서야 국내에서 켄타우로스 첫 감염자가 나왔어요. 6월이 돼서야. 그것도 6월 말일이죠. 말일쯤 돼서야. 자, 그러면은 진맥트리스를 언제를 공략을 했냐? 언제 공략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앵커님? 제 기억에는 7월 4일로 기억하고 있어요. 7월 4일이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즉슨 뭐냐? 우리나라에서요. 네. 우리나라에서 켄타우로스 첫 감염자가 나오기도 전에 공략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죠? 나오기도 전에. 이러면은 선침해가 맞아요, 아니에요?
선취매죠. 굉장히 선취매죠. 그 네. 결과 어떻게 됐냐? 자, 우리가 타점을 잡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토피아 안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린 걸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있죠? 완전 저점에서 잡았습니다. 바로 7월 4일 날. 7월 4일 날 공략을 들어갔어요. 거의 6월 말일쯤에 들어갔어요. 6월 말일쯤에. 네, 6월 말일쯤에 들어가서 단 3주 만에 82%라는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취매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코로나19라는 재확산의 재료를 누구보다 빠르게 재료를 체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순환되는 타이밍을 완벽하게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눌림목 선취매 전략. 바로 이게 눌림목 선취매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주토피아에서 드리는 클래스가 다른 종목들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종목을 공략을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로드맵을 한번 더 보실게요. 이 로드맵 안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공략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골라드리는 것만 공략하면 되는데 이 로드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드리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이 로드맵 안에서 저 홍주원 소장이 픽해드리는 무료 공략주로 여러분들이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노란톡 메신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지금 아래 QR코드 찍고 바로 지금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19 테마로 보는 순환을 한번 알아볼게요. 어떻게 과거에는 순환이 돌아왔을까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 것 같은데 제가 다시 그 기억을 떠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언택트 관련주부터 올라갔잖아요. 언택트란 뭐예요? 언택트. 자, 마스크 먼저 올라갔죠. 기억나시죠?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마스크 관련주가 먼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진단 키트가 그 다음에 올라갔고요. 그 다음으로 올라간 건 치료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올라간 게 재택근무가 올라갔어요. 이거에 바로 순환이죠. 자, 그럼 순환의 순서를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뭐 올라갔어요? 온라인 교육주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감염자 수 변화에 따라서 테마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빠르게 여기서 순환이 돌아갔죠. 그죠? 이런 종목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스윙 공략도 할 수 있고 단기 공략도 할 수 있었지만 데이 트레이딩 공략도 가능했었다는 거죠. 하루 만에 아주 고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이 여기서 무수히도 많이 나왔어요. 기억하시죠? 하루에 상한가 종목이 여기 안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죠? 데이 트레이딩 잔치였어요. 물론 스윙도 잔치였고 단기도 잔치였지만 뭐니 해도 데이 트레이딩, 그날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다음 언택트 관련주 다음에는 뭐로 올라갔을까요? 바로 컨택트 관련주들이 올라갔어요. 컨택트. 자, 화장품, 패션. 컨택트란 뭐예요? 언택트란 뭐예요? 안 보고, 비대면. 컨택트란 뭐예요? 보고, 대면한다라는 거죠. 자,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 돌고 나서 그다음에 뭐 올라갔어요? 바로 컨택트 관련주들 올라갔잖아요. 화장품, 패션, 그리고 뭐 올라갔어요? 주류 관련주, 그다음에 공연, 그리고 여행, 항공사 다 올라갔었죠.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 추세를 보고 선취매 전략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때 하셨어요? 못 하셨죠? 자, 그럼 제가 이걸 다 해드릴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고 다시 감소세가 됐을 때 이거 지금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놓치면 안 되겠죠? 왜 놓치면 안 돼요? 여기 먹을 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굉장히 많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후발주, 바로 관심 후보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종목명은 노란색으로 가렸어요. 안 알려줄 거예요. 네, 안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럼 이 관심 후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자, 먼저 알아볼게요.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 하역, 운송, 보관 이런 것들을 영위하는 종합 물류 업체입니다. 코로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물류 유동량 증가.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종합 물류 업체가 과거에 수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굉장히 받았겠죠?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맛 쭉 떨어지기만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종목 지금 보세요. 아까 1번이었던 종목입니다. 1번. 대시세를 형성한 후에 지금 조정을 보였고 지금 다시 추세를 형성해 나가려고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여러분. 1번. 자, 1번 마음에 드시는 분들 지금 노란톡 입장하셔서 1번 눌러주세요. 1번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단기적인 공략, 코로나19 관련주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진단키트는 우리가 공략을 했어요. 자, 공략했어요. 진매트리스 오상제에 어디서 공략했어요? 주토피아에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백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치료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콜드체인 지금 요즘에 움직였어요. 요것도 한번 움직였어요. 세모. 자, 그럼 지금 또 움직일 수 있는 유력한 용의자 바로 음압병실, 음압구급차. 그리고 다음으로 다시 마스크와 손소독제. 이런 후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후보가 못해도 한 4개 정도 되죠? 여기서 한번 골라보면 됩니다. 자, 또 있어요. 언택트 관련주, 운송, 택배, 온라인 교육, 원격 진료, 재택근무, 비대면 결제, 포장, 제지, 영상 콘텐츠, 게임 관련주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움직였어요? 많이 움직였죠. 자, 그럼 여기서 언택트 관련주예요. 언택트 관련주.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관심 후보 두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면 결제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 결제 많이 들어보셨죠? 핸드폰 결제. 자, 지금 떠오르시는 종목이 이제 머릿속에 막 있을 거예요. 핸드폰 결제하니까 이제 나오죠, 여러분. 네. 자, 이 종목 이제 대시세를 만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눌릴 만큼 눌렸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전망까지 좋아요. 한마디로 장기 투자도 아주 적합하고 가치 투자도 적합한 종목입니다. 관심 후보 2번입니다. 2번 마음에 드시는 분들 지금 노란톡 입장하셔서 2번이라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 숙박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소비 관련주들 놓칠 수가 없겠죠. 자, 여행, 숙박은 지금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컨택트죠. 컨택트. 자, 그러면 우리가 감소 추세. 지금 제약산 추세니까 제약산이 될 만큼 되다가 감소할 때 우리가 그때 공략할 종목이 여기 있겠죠. 항공, 카지노, 숙박, 면세점 있겠죠. 여기 관련주 관심 후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관심 후보 세 번째입니다. 역시나 종목명은 가려져 있어요. 지금 최근에 추세를 꺾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고점까지 돌파가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얘가 어떤 종목이냐? 바로 산업포장재인 백판지 그리고 고급 특수판지를 생산해서 내수라든가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국내에 팔고 외국에도 팔고. 자, 그런데 여러분 과거 코로나 때 제지 관련주 어땠어요? 여러분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제지 하나만 딱 떠올려 보세요. 제지 뭐 있어요? 국일제지. 또 뭐 있어요? 신풍제지. 많잖아요. 무림제지. 많죠. 굉장히 많죠. 자, 이 제지 관련주 다시 한번 그런 시세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포장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분명히 올라갈 것입니다. 이 제확산세 포장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죠.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공략 가능한 범위입니다. 너무 떨어졌어요. 너무 떨어졌어요. 지금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한데 자, 이 종목 내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QR코드 노란통 메신저 카메라 어플로 QR코드 찍고 노란통 메신저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이라고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관심 후보 세 종목 중에 제가 여러분들의 중에서 가장 많이 투표가 나온 종목을 딱 한 종목 제가 선별해서 자세한 전략과 목표가까지 다 정해드릴 거고요. 그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 로드맵까지 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관련주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진짜 공략 비법, 어설픈 공략 비법 말고 저처럼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팔 수 있는 이런 공략 비법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수익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렇게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차트를 보고 어떤 종목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계속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마음이 갈 때 같습니다. 지금 세 종목 다 좋아 보이는데 물류 관련주 첫 번째, 두 번째가 휴대폰 결제 관련주, 그리고 세 번째가 제지 관련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 안에서 지금도 투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고요. 1, 2, 3번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맵도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홈스쿨링과 주토피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